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분양을 했어요. 근데 네. 어떤 사람이 정말 로또처럼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당첨되면 뭐 하나? 원래는 청약을 받아가지고 계약금은 내가 치르고 그 다음에 중도금은 9억 이하가 되면요 대출이 나오고 그리고 뭐 이제 40% 정도밖에 안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잔금은 이제 그 주담대로 이렇게 네. 대체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인데 문제는 얼마 전에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퍼스트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여기 중도금 대출 불가라고 나왔어요. 왜요? 계약자 모집에 중도금 대출이 안 된대요. 이게 저번에 정부에서 했던 그거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대출에 대한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네. 이제 위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고 그리고 집단 대출로 중대금 대출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받아줄 은행들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퍼스트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이 9억 이하라도 네. 지금 좀 불가하다고 계약자 모집 공고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진짜 현금 있는 분들만 그렇죠. 살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현금 있는 분들은 부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뭐 자격이 안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제가 이건 확인 안 해봤는데 추첨제가 있다면은 추첨제된 사람의 현금이 있다면 현금 있는 사람만 포기 안 하고 가져갈 수 있겠죠. 야, 또 있는 사람만 더 갖게 되는 양극화 현상이 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는 또 이제 강화를 시킨 건데 뭐 이게 이제 지금의 일시적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민간도 그렇고 공공도 그렇고 공공에서까지도 분양 중도금 대출이 막혀가지고 실수요자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 만약에 이게 계속 유지되면 청약 포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시흥의 장현의 A3 블럭이라는 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운정 3의 A17 블럭이 있어요. 그리고 봉담 2지구의 A2 블럭, 그다음에 뭐 요런 데가 지금 공공 분양인데 네. 아마 집단 대출이 안 될 수 있다는 공지까지 나왔어요. 심각하죠. 보통 우리 분양 받을 때는 네. 큰 돈이 없어도 일단 대출 믿고 분양 받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 대출이 안 된다고 하면은 당첨이 되는 것도 힘들지만 당첨이 되어도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네요. 생각해 보세요. 규제가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대출을 못 나오게 해야 되는 게 집을 대출을 하면 집을 살 수 있으니까 못 네.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출을 못 나오게 하니까 갭 투자를 하네. 근데 갭 투자를 하는 부분은 개입을 하려고 하면 전세자가 있어야 되는데 전세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네. 아 이게 투기금으로 이용이 되는구나. 그러면 안 되겠다. 총량 규제를 하자라고 했어요.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집단 대출을 하는 걸 또 꺼려하네. 그러면 이제 중도금까지 지금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네요. 예, 그래서 누가 피해자인가 모르겠어요. 현금이 있는 사람이 피해자인가, 집이 있는 사람이 피해자인가. 결국은 무주택자가 지금까지 신념을 지켜온 무주택자가 피해자가 된 거예요. 너무 억울하겠죠. 그렇네요. 예. 정말 이건 근데 정부도 모든 정책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있는 사람들보다 집이 있는 네. 사람보다 이제 주택을 구매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정책을 낼 텐데 네. 근데 그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네. 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나는 저 아이가 A라는 아이가 B를 괴롭혀요. B는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B를 괴롭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중재에 나설게 하면은 저 A만 잡아야 되잖아요. 그쵸. 일단 B를 밟고 A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네요. 예, B를 네 뒤에 있어. 내가 넌 보호해줄게. 그리고 난 너만 공격해. 이게 아니라 일단은 B 너 잠깐만. 내 키가 안다니까 너 좀 밟을게. 밟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과격하긴 했지만 확 와닿았어요. 그렇죠. 네.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이제 큰 거고 이제 강화 두 번째는 더 이제 좀 이제 확정적으로 뭔가 될 게 지금 이런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 네. 금융위원회 이제 위원장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었기 네. 때문에 이제 뭔가를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홍남기 이제 경제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추석 이후에 전세 대출 기준을 확정 지을 것이라고 이제 예고를 했어요. 확정 짓는다. 예,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무슨 기준을 가지고 확정 짓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을 좀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추석 이후에 이제 발표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추석 전에 좀 해주지. 그래야 가족들끼리 모여서 회의도 좀 하고 예. 이렇게 할 텐데. 저는 근데 사실 그래요.
지금 부동산을 얘기를 하면요. 기분 좋은 얘기가 많이 없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방송을 하고 싶어요. 나중에 시장이 정상화되잖아요. 네. 정상화되면 이제 입지 분석만 계속 하고 싶어요. 음. 아, 이런 환경이 있고 여기는 얼마나 살기 좋고 이 살기 좋은 곳에 진입하면 장기로 가져가도 된다. 뭐 이런 내용들로 하고 싶은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매주 하루하루가 뭔가 변화무쌍한 어떤 규제의 어떤 부작용들이 계속 네. 나오니까는 이거를 읽어줄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한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집값이 많이 올라갈 때 지금보다는 좀 덜 올랐을 때긴 그렇죠. 하지만 네. 집값이 올라갔을 때 이제 집을 샀던 분들 네. 그 집값 올라감에 수혜를 받던 분들이 은근히 네. 자랑도 좀 하고 네. 너스레도 떨고 내 밥 한번 살게 그렇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조용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집 오르는 이게- 게 자랑이 아니에요. 예, 맞아요. 이게 누군가한테는 정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국민들끼리도 부동산 문제는 그냥 쉬쉬하고 있는 네, 맞아요. 그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네.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하면서 좀 눈물을 감추시고 억제하시고 나오는 눈물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네. 근데 이제 뭐 그분도 이제 아쉬운 부분은 그거죠. 방향성을 조금 좋은 방향으로 공장을 한 개 만들고 갔으면 좋은데 그런 걸 못 만들고 일만 하신 건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이게 천천히 올라야 되는데 우리가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것처럼 너무 빠르게 올라가니까 이 사람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나니까 벼락거지가 되어 있어. 맞아요. 네. 그 집값 상승이 요번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전에도 몇 번씩 네,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지금의 집값 상승의 속도나 추세나 이런 네. 상승률로 따졌을 네, 때 네. 과거의 상승 때와 비교해 보면 어떤 편이에요? 노무현 정부 때 참여 정부 때가 굉장히 셌고요. 네. 그때는 세율 자체가 단일 세율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집 세 채다. 네. 근데 1,000만 원 올랐다. 그래도 60%. 우리는 지금 구간이 있잖아요. 네. 5에서 네, 6에서 45%. 네, 네. 그게 없었어요. 그냥 60? 그냥 60이에요. 지방세가 그냥 60%. 와. 총 이제 지방세 포함해서 66%. 야, 그때는 양도세 포기하는 세무사 없었겠다. 예. 그렇죠. 심플했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부가 831 대책 나오고 뭐 나오고 할 때마다 좀 잠잠하다가 급등하고 하다가 나중에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부작용이 또 뒤에 2년 동안 엄청 크게 나왔거든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지금이 더 급하게 올라요. 그때보다. 네. 지금이 거의 역대급이에요. 근데 그때는 네. 신규 공급되는 뭐 위례 신도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상태에서 올랐던 거니까. 그 위례 신도시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아. 제가 말한 게 공급은 아. 사전 청약으로나 공급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전 청약은 착시적이에요. 지금 나오는 게 아니죠. 지금 그쵸. 나와야 돼요. 지금 나오려면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딱 임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불안하다면 규제가 아니라 그때 규제 대신 공급 정책을 펼쳤어야 돼요. 그래서 인허가를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고, 그리고 서울은 더 힘들었던 게 박원순 전 시장이 네. 주택 정비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 주택 정비 지수를 도입한 이후부터 정비 사업이 신규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안 하죠? 그때는 재생으로, 왜냐하면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한 거예요. 옛날에는 뭐 어느 정도만 되면은 그래 여기는 정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게라고 행정 절차를 진행했는데 네. 주택 정비 지수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그게 거의 통과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폐지한다고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재생 사업으로 정비 사업을 전환시키고 일몰제로 해제시키고 이러면서 그때 공급 물량이 엄청 둔화되었고요. 그때 해제된 것만 지금 해제되지 않았으면요 물량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니 왜 그랬을까 그분은? 그게 이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사업 대신에 공원 조성 이런 거 아니요 말하죠? 도시 재생을 한 거죠. 도시 재생이라면 예. 어떤 거예요? 도시 재생 이제 우리가 뭐 이런 궁 옆에 보면은 되게 조금 판자촌 같이 생긴 네, 데가 네. 있고 뭐 달동네 같이 생긴 데가 있고 그쵸. 그리고 좀 뭔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층 주거지 네, 있잖아요. 네. 거기에 페인트 칠하고요.
예, CCTV 달아주고 거기에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문화 시설 넣어주고 커뮤니티 시설 넣어주고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시켰어요. 아니 그거 한 건 좋은데. 네, 그걸로 대체한 거예요. 둘 다 할 수 없으니. 예, 그래서 지금 도시 재생을 했던 데서 불만을 품고 정비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이 도시 재생이라는 게 사실은 겉으로 보기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피곤할 것 그게 같은데. 포인트죠. 사는 사람들이 피곤한 거예요. 부산에도 그런 마을 하나 있잖아요. 감천마을이라고 네네. 했죠. 감천마을 같은 게 저도 한 두세 번 갔거든요. 네. 너무 좋아요. 사진 찍기. 네, 저희는 근데 너무 거기 좋지.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집 네. 앞에 계속 외지인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어디죠 통영에 갔는데 거기에도 이런 그 재생 사업을 한 데가 있어요. 근데 주민들의 불만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다 좋긴 좋아요. 다 좋은데 이런 뭐 재생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새로 나오는 공급 물량을 억제시켜 버리고 그걸로 대체했다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 있는 것까지 해지시켜 버린 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공급이 좀 안 나오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소장님과 또 같이 한 말씀을 나눠봤고요. 자, 두 번째 코너입니다. 상담 사연 사례. 네. 이제 상담 사례죠. 네. 네, 오늘 조금 일반적인 상담과는 좀 그 선이 다른, 네. 결이 다른 내용이 준비가 돼 있다고 들었는데. 아 그래요? 제가 그런 네. 얘기를 했었나요? 이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니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네. 그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상담을 했는데 그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2년 전부터 이제 30대 중반 정도 되는 네. 사람인데 집을 예전에 주식도 해보고 그 비트코인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는 다 이제 말아먹었대요. 이게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는 부동산이 자기한테 맞는 것 같아서 이런 그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제 자각하기 시작하고 네.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려고 해가지고 집을 살려고 임장까지 다 봤어요. 좋은 데를 다 봤대요. 네. 자기 가격대 맞는 거. 근데 맨 마지막에 계속 못 산 거예요. 첫 번째는 뭐 부모님이 지금 집 떨어지는 데 사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는 확신이 있는데 부모님의 만류가 너무 심해서 그 말을 들었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살려고 했는데 그 전에 본 가격을 보니까 또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사지 못한 거예요. 못 사.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에 받았는데 1억 5천 대였으면 사기 쉽지 그렇죠. 않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이제 올해 6월이 넘어버리는데 아이고 큰일 난 거예요. 집값이 너무 오르는 거예요. 계속 미루다 보니 예.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예전에 봤던 데에 하급지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밀려 나가신 거고. 밀려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니까는 이제 뭐 어떤 그 뭐 부모님하고도 좀 싸우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그거 했으면은 지금 2억을 벌었을 건데 2억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농담 삼아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제일 핵심은 용기가 없었대요. 용기가 없었대요. 큰 돈이 되는데 이게 확신이 없었대요.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지각비를 많이 내고 지금 이제 드디어 결심해서 제가 이제 물건도 추천을 해주고 해서 이제 임장을 가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이 용기라는 거는 과연 어디서 나올까? 용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1 더하기 2는 얼마다? 3이다. 확신이 있으면은 뭐 퀴즈 맞추면은 버튼 눌러가지고 손 들어서 3이요 하면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1 더하기 3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게 4라고 해놓고 이게 맞나? 누를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이제 맞아요. 내가 이 경제에 대한 기준, 예를 들어 거시경제에 대한 기준, 그리고 부동산을 접근할 때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과거의 이력을 살펴보지 못해서 미래가 유추되지 않는 기준,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죠. 이런 기준이 생기면요. 용기가 생겨요. 맞습니다. 용기가 생겨요. 그런데 그 용기를 못 가진 이유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요. 뭐 이건 뭐 사라라는 어떤 상담 사례라기보다는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용기가 되게 중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결과로 이거 사세요 하면요. 그 다음에 넘어갈 때 혼자 또 결정을 못 해요. 맞아요. 그러면 그 이번에는 혼자 결정 못 했지만요. 그 다음 뭔가를 할 때는 혼자 결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줘야 돼요.
아까 말했던 그 기준들 뭐 거시경제라든지 뭐 물건을 어떻게 또 접근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확신이라는 게 진짜 사람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데 네. 확신이 생기려면 뭐가 필요할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네. 첫 번째는 지식, 네. 그 두 번째는 정보,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지식과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경험까지 있으면 네. 더할 나위 없이 확신이 강하게 들어서 우리가 네. 행동할 수 있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유튜버 분들이 많이 나오시다 보니까 음. 지식이나 정보의 공유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지만 결국 경험치라는 것은 이게 내가 해보지 않으면 쌓을 수 없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타인의 경험을 나의 경험 삼아 대입해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소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네. 거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또 다른 분의 상담 사례까지 경험 삼아 토대로 다 녹여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튜버는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혹여나 유튜브를 안 하실까봐 안 됩니다. 그러시면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똥철학. 예. 요거까지 빨리 정리하고 네.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인 사람과 네. 직관적인 사람 누가 투자를 더 잘할까요? 네, 이 주제를 제가 그냥 생각해봤어요. 그 어느 하나에 치우치면 안 될 것 같고 논리와 직관이 적절하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한다면요, 논리가 이길까요? 아니면은 직관이 이길까요?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개똥 철학이니까. 네, 저는 직관이 이길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논리는 계속 계산을 하다 보면 네. 끝까지 답이 안 나올 거거든요. 네, 네. 답이 안 나오면은 행동을 못 하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이도저도 안 되지 않을까. 네. 직관은 네. 이때 해놓고 나면 네. 인플레이션은 우상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결과값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 때문에 전 직관. 저는 보통 사람들이 논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은 그런 거예요. 남자가 부동산 투자를 잘할까요? 여자가 부동산 투자를 잘할까요? 똑똑한 사람이 잘하죠.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잘하지만요. 보통 여자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보통 여자들이 더 잘해요. 집안 왜냐하면 경제는 여자들이. 남자들은 따지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통계 분석을 해가지고 이 네. 통계에 맞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런 건가요? 그런데 이제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상가가 좋은 게 있네. 여기 쇼핑하기 좋겠다. 나 여기 사야지 하는데 그런 실수요와 경험들이 실제적으로 가격을 반영하는 물건들을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논리의 기반이 필요하지만요. 네. 실제적으로 직관이 용기를 만들고 그거를 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성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게 만드는 게 많다는 걸 전 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좀 많이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동의가 되는데 네. 근데 직관이라고 하면 네. 직관적으로 행동하다가 네.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무조건 직관이 이긴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그 선택을 한다고 하면요, 논리가 기반이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다음에 직관이 없으면요, 그 논리적인 사고만 하다가 시간을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두 개를 이제 뭐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직관적인 부분들도 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부부가 합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자의 논리와 그 다음에 여자의 직관들이 결합하면요, 되게 크게 재테크에 잘할 수 있는 기반들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벤져스죠. 그러면. 어벤져스죠.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할 때 그 얘기 꼭 해요. 부부랑 같이 오세요. 그리고 부부랑 합의가 이루어진 어떤 투자의 방향을 잡았는지가 먼저 물어봐요. 이거 안 되면요, 투자가 안 돼요. 실천을 못 해, 행동을 못 해요. 근데 이게 보면 이렇게 둘이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많이. 그러니까.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요. 저도 저희 와이프랑 네. 1년째 부동산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소장님 의견을 따라줄 것 같은데. 가치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가치가 다른 게, 저는 경제적인 가치를 이제 생각을 하지만은 네. 이제 와이프는 다른 관점에서 많이 봐요. 그래서 그거를 합의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렇다고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결정하는 부분들이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저도 스스로 이제 느끼고 있는데, 네. 근데 보통 이제 다행히 제가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투자를 하고 있지만요, 보편적으로는 여자의 말을 따르는 게 오히려 남자보다 더 나은
경우가 훨씬 많더라는 걸 좀. 어느 집이나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자들이 더 잘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네. 보통 뭐 기획재정부 장관과 그 누구 얘기죠? 경제부 예, 총리와 센터장님 얘기죠. 군수권자.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일단 그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은 적절한 행동이 기반되지 않으면 네.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근데 뭐 라는 얘기처럼 핵심은 좀 들리고. 그거예요. 만약에 이제 신중하고 의심 많아야 되는데요. 음.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 우선 더 잘해요. 음. 근데 거기에 기반이 논리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행동할 때는 그 직관을 좀 따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어떤 게 편중되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이거는 지금 마지막 코너는 우리 개똥 철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네, 이건 뭐 논리와 직관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네, 논리와 직관을 놓고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간 거였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저희가 논리를 무시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 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